버튼 없는 전쟁. 1. 인간의 손을 떠난 죽음의 결정권. 우리는 여전히 전쟁이 군인들 사이의 충돌이며 최종적으로 인간의 양심과 이성이 개입되는 비극적인 행위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구상의 모든 주요 분쟁 지역에서는 그 믿음이 산산이 조각나고 있으며 현장의 지휘관들은 더 이상 무거운 철모를 쓰고 지도 위에 펜을 긋는 대신 차가운 모니터와 AI 시스템의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장의 속도는 이미 인간의 인지 능력과 윤리적 판단 속도를 아득히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총알 한 발, 폭탄 한 발을 발사하는 데에도 인간의 의지와 법적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율 무기 시스템, 즉 LAWS라고 불리는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면서 그 모든 과정이 생략되고 있으며, 물론 AI 무기 시스템의 지지자들은 이것이 인간의 희생을 줄이고 오차없는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인간이 감정적인 판단으로 실수를 저지를 때보다 AI가 더 냉철하게 판단하여 전쟁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죠. 그러나 그들의 논리는 치명적인 사실 하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즉, AI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살인 면허를 위임받았다는 것이며, 이제는 군인 한 명, 민간인 한 명이 제거되는 결정이 인간의 망설임과 윤리적 번민을 거치는 대신 단순한 알고리즘의 효율성 계산에 의해 내려집니다. 이 계산 과정에서 이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가장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차가운 명령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따라서 AI에게 목표를 설정해주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의 근간을 뒤흔드는 근본적 변화입니다.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분쟁에서 자율형 드론의 활약상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실감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킬러 드론은 이미 스스로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 시간을 결정하며 인간 조종사의 최종 승인 없이 공격을 수행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곧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전장의 의사결정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일부 드론은 전파 방해 환경에서도 자율적으로 목표물을 추적하고 타격합니다. 더 이상 인간의 실시간 통제가 필요 없으며 드론 자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만약 이러한 AI 시스템이 오판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설령 그것이 통계적으로 99.99%의 정확도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0.01%의 오차가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경우 책임을 물을 주체가 사라진다는 점이며, 즉 드론을 만든 엔지니어에게, 코드를 짠 프로그래머에게, 아니면 작전 명령을 내린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결국 모두가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정 과정에서 인간의 직접적인 의지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AI 무기 시스템의 확산은 책임 주체의 소멸이라는 치명적인 윤리적 구멍을 낳고 있습니다. 누가 그 죽음에 대해 답해야 하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사라진 것입니다. 게다가 AI는 대량 살상 능력의 민주화라는 새로운 위협을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 값싼 자율 드론 기술이 확산되면서 이제 국가 단위의 군대뿐만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 테러 조직까지도 정교한 살상 능력을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무기의 통제권을 국가의 관리 하에 두었던 기존이 모든 국제 안보 질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으며, 결국 AI는 전장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혼돈의 영역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분석가들은 향후 5년 내에 자율 무기 시스템이 재래식 군대의 표준 장비가 될 것으로 예측하며, 이미 중국, 러시아, 미국, 이스라엘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더욱 정교한 킬러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곧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어느 국가도 멈출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멈출 수 없는 기술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전쟁을 피하려고 노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고통과 죽음에 대한 인간적인 공감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AI는 고통도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며, 따라서 AI가 전쟁의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면 전쟁은 인간에게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데이터 처리의 한 과정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AI 무기 시스템이 가져오는 가장 궁극적인 위협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쟁의 도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임하는 인간의 윤리와 존재론적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의미하며, 결론적으로 AI는 전장에서의 인간적 개입을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제거하면서 죽음의 결정권을 인간의 손에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2. 알고리즘의 비극, 윤리 없는 효율성의 극단. AI 무기 시스템의 지지자들이 자랑하는 냉철한 효율성과 정밀 타격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역설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효율성은 인간이 가진 공감 능력과 도덕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한 오직 데이터와 확률에 기반한 계산의 결과일 뿐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AI가 전쟁터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결정은 가장 윤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가장 비용 효율적인 살상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AI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목표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계산하며, 그 목표물이 테러리스트인지 민간인인지 부상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임무 완수율과 탄약 소비 효율뿐이며,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이 내리는 죽음의 판결입니다. 더욱이 AI는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성장하고 작동합니다. 문제는 이 학습 데이터가 인간이 가진 편향성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점이며, 예를 들어 과거의 전쟁 데이터나 특정 지역의 감시 영상을 기반으로 학습한 AI는 특정 인종, 특정 종교 시설 혹은 특정 복장을 한 집단을 잠재적 위협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AI는 프로그래밍된 편견에 따라 무고한 민간인을 표적으로 지정하는 자동화된 차별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는 곧 AI가 판사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 차별을 영구히 반복하는 시스템적 살인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실제로 군사 AI 시스템의 일부는 중동 지역 남성의 특정 행동 패턴을 위협으로 학습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그 시스템은 같은 패턴을 보이는 모든 사람을 자동으로 표적 목록에 올렸으며, 그 중에는 농부도 의사도 학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기술 개발자들은 AI가 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AI에게는 객관성이 있을지언정 정당성이나 자비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예를 들어 부상당한 적군을 구호하는 행위, 항복 의사를 밝히는 행위, 혹은 어린이와 성인을 구별하는 복잡한 맥락적 판단을 AI는 단순한 데이터 패턴으로 처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AI는 국제법이나 전쟁 윤리에 명시된 비례의 원칙이나 인간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그저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빠른 경로만을 계산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리적 붕괴가 시작되는 지점이며, AI에게 전쟁은 숫자 게임일 뿐입니다. 적군 100명을 제거하는데 민간인 10명이 희생된다면 AI는 이를 90%의 성공률로 기록하고 다음 작전을 준비합니다. 또한 AI 자율 무기 시스템의 확산은 앞서 언급했듯이 책임 주체를 완전히 소멸시킵니다. 다시 말해 AI가 오작동하거나 오판하여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더라도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왜냐하면 엔지니어는 자신이 코딩한 대로 AI가 작동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군 지휘관은 최종 명령권을 AI에게 위임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기괴한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곧 인간이 처벌과 용서라는 문명적 행위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책임 공백은 AI 시스템의 위험을 과감하게 감수하도록 부추기는 요인이 되며, 결론적으로 AI는 전장에서 인간의 윤리적 딜레마를 해소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윤리적 책임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시스템적 회피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AI 드론이 병원을 폭격했을 때 누가 전쟁 범죄 법정에 서게 될까요? 드론 제조사는 우리는 단지 하드웨어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말할 것이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알고리즘은 정상 작동했다고 주장할 것이며, 군 지휘관은 AI의 판단을 신뢰했을 뿐이라고 변명할 것입니다. 결국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으며 죽은 사람들만 남습니다. 게다가 AI 무기 시스템의 배치는 AI 국가 간의 무한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즉, 한 국가가 자율 무기를 배치하는 순간 상대국은 생존을 위해 더욱 빠르고 강력한 AI 무기를 배치해야만 하며, 이러한 경쟁은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AI 무기의 속도와 복잡성은 인간의 이해 범위를 이미 초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전쟁은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AI 시스템 대 AI 시스템이 초고속 데이터 처리 전쟁이 될 것이며,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인간은 구경꾼 또는 단순한 피해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전투는 밀리초 단위로 진행되며 인간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수천 명이 죽고 도시가 불타게 됩니다. 이미 일부 군사 분석가들은 AI 무기 시스템 간의 전투가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확전될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AI가 상대국의 AI 움직임을 선제 공격의 징후로 오인하면 자동 방어 체계가 작동하고 그 반격을 상대국 AI가 전면전 개시로 판단하여 핵무기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인간이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 짧게 진행됩니다. 결국 알고리즘의 비극은 효율성이라는 달콤한 이름 뒤에 인간성의 종말과 통제 불능의 전면전 위험을 숨기고 있으며 AI는 전쟁을 더 정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잔인하고 더 무책임하며 더 통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 확전의 자동화와 전쟁의 종말. 승에서 분석했듯이 AI 무기 시스템이 윤리적 공백과 책임 공백을 낳는 것은 이미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AI가 가져오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통제권 상실이라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이며, 왜냐하면 AI는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초고속의 반응 시간과 의사, 결정 속도를 전장에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I 시대의 전쟁은 인간의 인지 능력과 정치적 숙고 과정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AI는 수많은 센서와 빅데이터를 초당 수백만 번 처리하여 적의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 결과 공격이 감지되는 순간부터 AI가 반격 표적을 지정하고 무기를 발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몇 초 혹은 그 이하입니다. 물론 인간의 지휘관이 이 시스템의 최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가 형식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AI가 0.1초 만에 최적의 반격 경로를 계산하고 준비를 마쳤는데 인간이 수십 초 동안 정치적, 윤리적, 외교적 파장을 숙고하여 거부 버튼을 누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AI의 속도는 이미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며, 더욱이 그 수십 초의 지연이 아군의 전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지휘관을 짓누릅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은 AI 무기 시스템이 배치된 전장에서 인간 지휘관의 역할이 사실상 승인 도장을 찍는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제시하는 작전 계획을 거부하는 순간 그 책임을 인간이 져야 하기 때문이며, 만약 AI의 제안을 무시했다가 패배하면 그 지휘관은 군사 재판에 회부될 것입니다. 이러한 속도의 차이는 전쟁을 확전의 자동화라는 새로운 단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즉, AI는 오직 효율적인 목표 달성이라는 논리에만 충실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보복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AI는 정치적, 외교적 협상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즉시 확전을 결정합니다. 게다가 AI 시스템은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므로 상대방의 항복 의사나 외교적 제스처를 위협을 제거하는 최적의 데이터 패턴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AI 시스템 간의 충돌은 인간의 제어 없이 자동으로 최고 강도의 충돌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므로 인간은 전쟁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종결까지의 모든 통제권을 AI에게 넘겨주고 무력한 방관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국가의 AI 무기 시스템이 국경 근처에서 마주쳤을 때 한쪽 AI가 상대의 레이더 활성화를 선제 공격의 징후로 판단하면 즉각 공격을 개시하고, 그 공격을 받은 쪽의 AI는 이를 전면전 개시로 해석하여 모든 화력을 동원한 반격을 명령하며, 이 모든 과정이 단 3분 안에 완료됩니다. 인간 지휘관이 상황을 파악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동안 이미 수천 명이 죽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AI 무기 시스템의 확산은 기존의 핵 억지력, 즉 상호확증 파괴와 같은 냉전 시대의 안보 질서를 근본부터 붕괴시킵니다. 예를 들어 핵 억지력은 상대방이 핵 버튼을 누르기 직전까지 인간의 이성이 개입하여 파국을 막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AI가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면서 이러한 인간적인 망설임의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핵무기 발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AI의 센서 판독과 알고리즘이 계산일 수 있으며, 만약 AI의 오판으로 인해 핵 공격이 감지된다면 인간이 섣불리 개입하여 반격을 지연시키기보다는 AI의 계산을 믿고 즉각적인
대응을 명령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는 사고의 오류를 파국으로의 자동적인 연결로 전환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역사는 이미 인간의 판단이 핵전쟁을 막은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83년 소련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 미국의 핵 미사일 발사를 감지했을 때 당직 장교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는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복 공격 명령을 거부했고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AI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AI는 망설이지 않고 즉각 반격 명령을 내렸을 것이며 그 순간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I 자율 무기가 가져오는 전의 궁극적인 위협은 전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물론 전쟁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며 그 대신 전쟁이 인간의 통제 아래 있는 정치적 행위로서 종말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즉 AI 시스템끼리의 전쟁은 클라우제비치가 정의했듯이 정치의 연장이 아니라 데이터 처리에 실패한 알고리즘의 충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전쟁에서 승자도 패자도 될 수 없으며 그저 알고리즘이 선택한 파국의 피해자로 남을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목도하게 될 인간 없는 전쟁 시대의 가장 끔찍하고 냉혹한 현실이며 전쟁은 더 이상 인간의 의지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통제 불능의 기계적 과정이 되어버립니다. 4. 인간의 존재 증명 AI에게 살인 면허를 주지 마라. 우리는 기, 승, 전을 통해 AI 자율 무기 시스템이 가져오는 세 가지 치명적인 위협을 확인했습니다. 즉 첫째, 인간의 손에서 죽음의 결정권을 빼앗아가는 윤리적 붕괴. 둘째, 알고리즘의 편향성이 자동화된 차별과 책임 공백을 낳는 비극. 셋째, 인간의 통제 속도를 넘어 확전을 자동화하며 전쟁을 종말시키는 파국입니다. 결과적으로 AI는 단순한 무기의 진화가 아니라 인류의 윤리와 문명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망설임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마지막 윤리적 장치이기 때문이며 AI는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지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은 결코 학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I에게 살인 면허를 위임한다는 것은 인간이 양심이 전장에서 완전히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희망을 잃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인간 없는 전쟁 시대에 맞서 인간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 사명이 있으며 다시 말해 우리는 AI의 효율성보다 인간의 비합리적인 윤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국제적 십자위원회는 UN 사무총장과 공동으로 2026년까지 자율 무기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 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자율 무기에 대한 인간의 의미 있는 통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유럽방위기금 규정은 의미 있는 인간 통제 없는 치명적 자율 무기의 자금 지원을 금지합니다. 첫째, 국제적인 킬러 로봇 금지 협약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비록 강대국들의 반대가 있을지라도 인간의 최종 개입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은 AI에게 살인 버튼을 넘기지 않으려는 인류의 마지막 저항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과 세계적인 AI 연구자들은 공개 서한을 통해 자율 무기 개발 중단을 촉구했으며 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많은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둘째, AI가 내리는 모든 군사적 결정 과정에 대한 완벽한 투명성과 책임 주체 명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곧 알고리즘이 오류나 편향성에 대해 개발자, 운용자, 지휘관 중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AI의 무분별한 확산을 견제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군사 AI 개발에 윤리심사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모든 자율 무기 시스템은 배치 전에 인간 통제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사회와 기술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 기업의 직원들은 자사의 AI 기술이 군사 무기에 사용되는 것을 반대하는 내부 서명 운동을 벌였으며 일부는 성공적으로 회사의 정책을 바꿨습니다.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 스스로가 그 기술의 윤리적 한계를 설정할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넷째,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대중이 AI 무기의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할 때 정치적 압력이 형성되며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 공론화하고 다음 세대에게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AI 자율 무기 시스템은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그리고 전쟁과 평화의 경계를 인간의 손에서 코드로 옮겨 놓았습니다. 하지만 프라임 위협 보고서가 늘 강조하듯이 위협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AI의 강력한 통치에 맞서 인간의 양심과 재량권을 수호해야 하며, 왜냐하면 인간만이 생명의 무게를 알고 있으며 고통과 번민 속에서만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인류가 위험한 기술을 통제할 수 있었던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화학무기 금지 협약, 생물무기 금지 협약, 대인지뢰 금지 협약,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결국 국제사회의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AI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알고리즘이 당신의 삶을 결정하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AI에게 이것만은 넘겨줄 수 없다고 단호히 선언할 것입니까? 프라임 위협 보고서였습니다. 전쟁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그 결정권은 여전히 우리 인간의 손에 있습니다.